정전이 된 비 오던 그 밤 관리소장님이 찾아왔어요. 옷은 흠뻑 젖었고 거실에는 젖은 발자국이 남았죠. 옷이 이게 뭐예요? 감기 걸리겠어요? 먼저 샤워부터 하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어요. 잠시 후 따뜻한 김이 맴도는 욕실 문이 열리고 샤워 가운만 걸친 김도영 관리소장님이 나왔어요. 전 술 기운이 오른 채 조용히 다가가 도연 씨의 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더는 참기 힘들어요. 그 순간 도연 씨 돌아서 저를 강하게 끌어안고 우리 둘의 입술은 맞닿았습니다. 샤워 가운 사이로 서로의 체온이 느껴지고 조용히 촛불이 깜빡이는 방 안. 우리는 천천히 침실로 향했습니다. 불빛 아래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스며들며 뜨거운 밤을 시작했어요. 그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금지된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정전으로 시작된 인연. 제 이름은 박선영, 올해 57살입니다. 남편 박진우와는 결혼한 지 25년 됐는데 지금은 별거 중이에요. 남편이 여러 번 바람을 피우다 들켜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거든요. 그냥 서로 지쳐버린 것 같아요. 아포기가 맞을까요?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어요. 외로움에 술 한잔 마시며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집 전체가 깜깜해졌어요. 정전이었죠. 처음에는 아파트 전체가 정전인 줄 알았는데 창문 밖을 보니 다른 집은 다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무서웠어요. 혼자서 이 깜깜한 집에 있다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1205인데요. 저희 집만 정전이 된 것 같아요. 네, 바로 확인하러 올라가겠습니다.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10분쯤 지나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60세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이 공구함을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나이는 있으셔도 단정하고 믿음직해 보이셨거든요.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 소장 김도연입니다. 아, 네. 박선영이라고 해요. 갑자기 불이 다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서움도 있었지만 갑자기 남자분이 집에 오시니까 긴장도 됐거든요. 혼자 계세요? 네, 혼자 살아서요. 일단 급한 대로 도움 청할 곳이 관리실 뿐이네요. 제 사정을 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결혼 생활에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배전반을 확인하시더니 차단기를 올리셨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아마 오래된 배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일 전기 기사를 불러서 점검해야 할 거예요. 손전등 불빛 아래서 김도연 소장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됐어요. 60세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어 보이셨어요. 그리고 눈빛이 참 따뜻했죠. 오랜만에 이런 따뜻한 눈빛을 보는 것 같았어요. 혹시 다른 곳에서 주무실 곳은 없으세요? 오늘 밤은 전기를 못 쓰실 것 같습니다. 김도연 소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주는 말을 듣는 거였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죠. 괜찮아요. 촛불이라도 켜고 지낼게요. 그럼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와서 확인해 드릴게요. 혹시 문제 있으면 언제든 관리사무소로 연락하세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김도연 소장님의 따뜻한 목소리, 믿음직한 모습, 그리고 저를 걱정해주던 그 눈빛이 계속 생각났어요. 57살 먹은 여자가 이러고 있으니 우스웠지만 설레는 마음을 어쩔 수 없었어요. 자꾸만 겹치는 만남. 다음 날 아침 김도연 소장님이 전기 기사와 함께 오셔서 점검을 받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 날 또 정전이 됐어요. 소장님, 저희 집도 정전이에요. 이상하네요. 어제 점검 받으셨는데 김도연 소장님이 오시자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죄송해요. 이렇게 자주 찾아뵙게 되어서. 그날따라 김도연 소장님이 더 꼼꼼하게 집 안을 점검하셨어요. 거실, 안방, 부엌까지 구석구석 살펴보셨죠.
저는 손전등을 들고 따라다니며 불을 비춰드렸어요. 안방에서 콘센트를 점검하시는데 제가 실수로 손전등을 떨어뜨렸어요. 너무 긴장해서 손에 힘이 없었나 봐요. 아, 우리 둘이 동시에 손을 뻗었어요. 손전등을 잡는 순간 김도연 소장님의 손과 제 손이 겹쳐졌거든요.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남자의 손을 만져보는 건지. 김도연 소장님의 손은 거칠지만 따뜻했어요. 일하는 남자의 손이었죠. 김도연 소장님도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을 바로 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몇 초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도현 씨,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언제부터 이름을 부르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고마워요. 이렇게 자주 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주고 제 안전을 챙겨주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당연한 일이에요. 김도연 소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여전히 제 손을 놓지 않고 계셨죠. 참,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전기는 안 되지만 가스는 되니까.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렇게 우리는 촛불을 켜놓고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도연 소장님도 혼자 지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소장님은 혼자 지내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글쎄요, 익숙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선영 씨는 어떠세요? 저는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요. 특히 이렇게 깜깜한 밤이면 더 그래요. 정말 그랬어요.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 수 있었는데 밤이 되면 외로움이 몰려왔거든요. 김도연 소장님의 눈빛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저를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날 밤 김도연 소장님이 가신 후에도 계속 그분 생각이 났어요. 촛불 아래서 보여진 그분의 얼굴, 따뜻한 손의 감촉, 그리고 저를 이해해주던 그 눈빛까지.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도연 씨 만날 일들을 만들었어요. 수도 배관을 꽉 잠그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죠. 이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어요. 김도연 소장님을 보고 싶었거든요. 또 오셨네요. 문을 열면서 제가 웃었어요. 김도연 소장님도 웃으셨죠? 네, 또 왔네요. 그 순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는 걸, 서로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집을 비운 후 등기 온 게 있어 관리실에 맡겨진 우편물을 찾으러 간 일이 있었어요. 관리소 직원인 은지 씨가 계속 힐끔 쳐다보다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박선영 씨, 혹시 소장님과 특별한 사이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에요. 아파트가 오래되니 집에 자잘한 하자들이 터지네요. 그래요? 소장님이 다른 집은 잘 안 가시거든요. 1205호만 특별히 자주 가시는 것 같아서요. 은지 씨의 눈빛에서 질투 같은 게 느껴졌어요. 혹시 은지 씨가 김도연 소장님을 좋아하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김도연 소장님에게 말했어요. 은지 씨가 우리 사이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시 은지 씨가 소장님을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김도연 소장님이 당황하셨어요. 그럴 리가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여자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은지 씨의 눈빛에서 분명히 질투를 읽었거든요. 과거의 비밀. 며칠 후 김도연 소장님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김도연 소장님이 조용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도연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뭐든 물어보세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김도연 소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아픈 기억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사실 저한테는 아픈 과거가 있어요. 김도연 소장님의 얼굴이 더욱 슬퍼 보였어요. 15년 전 일이에요. 그때 저는 대기업 계열사 전기 설계팀에서 일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죠. 승진도 빠르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았고요.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김도연 소장님의 목소리에서 깊은 아픔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설계한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났어요. 전기, 배선 문제였죠. 인명 피해가 있었어요. 그럼 소장님 잘못이었나요? 아니에요. 원인을 조사해보니 설계 오류였는데, 이상한 건 제가 분명히 확인했던 부분이었는데, 서류에는 다르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누군가가 조작한 건가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게 됐고, 회사에서는 저를 희생양으로 삼았죠. 김도연 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일로 정신적 트라우마와 생활고도 있었고, 결국 아내와도 이혼하게 됐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김도연 소장님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회사도 그만두고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가족도, 명예도 다요. 그 뒤로는 한동안 전기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김도연 소장님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영님한테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한 거예요. 전기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날 밤 김도연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니. 그리고 동시에 김도연 소장님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졌어요. 도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당신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시니 고마워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폭풍 후의 밤. 그로부터 며칠 후 정말 큰 태풍이 서울을 강타했어요. 뉴스에서도 외출을 자제하라고 할 정도로 바람이 새었죠. 저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폭풍 후 소리가 무서워서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또 정전이 됐어요. 이번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된 거였어요. 폭풍 후 때문에 온 동네에 다 정전이 된 것 같았거든요. 저는 김도연 소장님이 생각났어요. 이런 날씨에 오시라고 하는 건 너무 미안하지만 혼자 있기가 무서웠어요. 술 기운에 너무 보고 싶기도 했고요.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 씨, 죄송해요. 또 정전이에요? 소장님, 퇴근하실 때 다 됐는데 다녀오시게요? 관리사무소에서 다른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은지 씨인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저 오늘 여기 들렀다가 바로 퇴근하니 은지 씨도 얼른 퇴근하세요.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김도연 소장님이 비에 흠뻑 젖어서 서 계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온몸이 다 젖어 계셨거든요. 괜찮으세요? 무서우셨죠? 김도연 소장님이 제일 먼저 제 안부를 물으셨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조금 무서웠어요. 혼자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옷부터 갈아입으셔야 할 것 같아요. 감기 걸려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젖은 몸으로 전기 만지면 위험하니 샤워부터 하시고 마른 옷 드릴 테니 갈아입으세요. 저는 강하게 권했어요. 정말 감기라도 걸리실까봐 걱정됐거든요. 김도연 소장님이 샤워를 하시는 동안 저는 와인을 준비했어요. 이런 날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김도연 소장님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셨을 때 제 샤워 가운을 입고 계셨어요. 뭔가 묘한 기분이었어요. 도연 씨, 혹시 술 드세요? 가끔요. 오늘 같은 날엔 술이 필요해요. 저도 이미 와인을 꽤 마신 상태였어요. 얼굴이 많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서 술을 마시게 되네요. 이해해요. 저도 힘들 때 술에 의존했거든요. 촛불 아래서 마시는 와인이 정말 달콤했어요. 김도연 소장님과 함께여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도연 씨, 고마워요. 뭐가요? 이런 날까지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 목소리에 술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애틋한 목소리였죠. 바람 소리가 점점 더 세지다 갑자기 천둥번개가 쳤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김도연 소장님의 팔을 꽉 잡았어요. 무서워요. 그 순간 김도연 소장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처음에는 위로하려는 마음이었겠지만 점점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김도연 소장님의 품이 너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거든요. 제가 김도연 소장님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도연 씨, 네? 저 외로워요. 정말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혼자 살면서 느꼈던 모든 외로움을 그 한마디에 담았어요. 저도 외로워요. 김도연 소장님도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고개를 들어 김도연 소장님을 바라봤어요. 촛불빛에 비친 그분의 얼굴이 정말 다정했어요. 그리고 그 눈빛에서 저와 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도연 씨, 저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술기운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사랑 때문일까요? 저는 용기를 내서 도연 씨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오늘만이라도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술기운이 오른 채 조용히 다가가 도연 씨의 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어요. 선영 씨, 더는 참기 힘들어요. 그 순간 도연 씨 돌아서 저를 강하게 끌어안고 우리 둘의 입술은 맞닿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끼는 키스였는지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어요. 마치 20대 처녀가 된 기분이었죠. 샤워 가운 사이로 서로의 체온이 느껴지고 조용히 촛불이 깜빡이는 방 안. 우리는 천천히 침실로 향했습니다. 불빛 아래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스며들며 뜨거운 밤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밤새 달래주었어요. 도영 씨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했고 제 말라버린 곳을 꽉 채워줄 정도로 너무 격렬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우리를 비추는 가운데 각자 간직해왔던 상처와 외로움을 뜨겁고 깊게 나누었어요. 그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금지된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품에서 잠들 수 있었어요. 도연 씨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잠들었는데 꿈에서도 행복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김도연 소장님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후회해요?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아니요. 선영 씨는요. 저도 후회 안 해요. 정말 후회하지 않았어요. 57살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거든요. 충격 반전. 그날 아침 김도연 소장님이 샤워를 하시는 동안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기분이 좋았죠. 식탁을 차리다가 문득 결혼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평소에는 뒤돌려 놓았는데 어젯밤 촛불을 켜느라 만지면서 앞으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제 모습과 박진우의 모습이 보였어요. 도연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더니 식탁 쪽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결혼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이게 뭐지? 김도연 소장님이 중얼거리시더라고요. 박진우가 선영 씨 남편이라고요? 김도연 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왜요?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15년 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도연 씨가 말씀하신 그 동료가 우리 남편인 건 아니겠죠? 우리 남편도 전기 설계 일을 했거든요. 김도연 소장님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도연 씨,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선영 씨, 혹시 박진우가 1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무슨 일요? 동료 한 명을 배신한 일 말이에요. 제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동료가 도연 씨인가요? 김도연 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럼 도연 씨가 우리 남편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사랑하게 된 남자가 우리 남편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울면서 사과했어요. 선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이 그런 일을 했다니. 정말 몰랐어요. 사실 남편 회사 일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5년 전에 그 화재 사건 났던 거. 당신이 연관된 게 정말 사실이야? 전화 너머로 남편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김도연이라는 사람 알지? 그 사람 만났어. 뭐? 김도연을 어디서 만났다고?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야. 그 사람한테 다 들었어. 당신이 어떻게 그 사람을 배신했는지. 박진우가 한참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그 일은 복잡해.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복잡할 게 뭐 있어? 당신이 잘못한 일을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운 거잖아. 그 사람은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갔어. 그날 밤 저는 김도연 소장님에 대한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어요. 우리 남편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을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둠 속의 선택. 그 일 이후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김도연 소장님에게 다가갔어요. 죄책감과 연민이 사랑으로 바뀌어 갔거든요. 일부러 여러 사건을 만들기도 했어요. 김도연 소장님을 자주 보고 싶었거든요. 올라오신 김도연 소장님이 점검해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선영 씨, 이 전선이 일부러 빠진 것 같은데요. 들켰어요.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김도연 소장님이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선영 씨,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저는 도연 씨가 좋아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 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어요. 김도연 소장님도 제 마음을 받아주셨거든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관리사무소 직원 은지 씨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이 수근거린대요. 소장님이 특정 집에만 너무 자주 간다고. 그 말을 전해 들은 김도연 소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영 씨, 우리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왜요? 갑자기 왜 그래요?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정당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혼할 거라고요. 저는 정말 김도연 소장님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박진우와는 이미 끝난 관계였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안 돼요. 저는 또다시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김도연 소장님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도연 씨 탓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 죄책감 갖지 말아요. 그래도 저는 안 돼요. 그날 밤 저는 울면서 김도연 소장님께 매달렸어요. 도연 씨, 저는 이제 도연 씨 없으면 안 돼요. 15년 동안 당신이 받은 상처, 제가 다 치료해 드릴게요. 선영 씨, 마음은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게 맞아요. 김도연 소장님의 마음도 아프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원칙을 지키려고 하셨죠. 마지막 날, 김도연 소장님이 우리 집 전기와 전등 보일러들을 완벽하게 체크해 주셨어요. 배선을 모두 새로 해서 더 이상 정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거든요. 이제 정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겠죠. 도연 씨, 네, 행복하세요. 꼭 행복하세요. 제 마지막 인사였어요. 선영 씨도 행복하세요. 덕분에 잠깐이었지만 정말 꿈만 같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김도연 소장님이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어요. 빛이 돌아왔군요. 하지만 제게는 아직 어둠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찰나 같은 사랑은 끝이 났어요. 짧지만 강렬했던 사랑이었죠. 지금도 가끔 관리사무소를 지날 때면 김도연 소장님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연락하지 않아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거든요. 57살에 경험한 첫사랑이었어요.
늦었지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사람이었죠. 비록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사랑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진실한 사랑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꾹 눌러주시면 당신에게 건강과 큰 행운이 따라옵니다.